4월 8일 6주차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자신의 학번과 이름을 우리 구글 채팅창에 남겨주기 바랍니다. 네. 아니요, 이게 두면은 안 해도 돼요. 네, 이제 이선민 학생, 임채연 학생까지 이제 출석 체크가 다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수업 전에 알릴 내용은 저희가 이제 구글 미트 주소를 쪽지하고 백석톡으로 보내는데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 감옥 각 매주차 과목란에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이버 캠퍼스에서 바로 이렇게 접속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제가 세팅을 하면서 학교 교탁에 있는 컴퓨터를 메인으로 쓰고 그다음에 이제 제 핸드폰을 서브로 써서 이 핸드폰으로 마이크를 쓰게 되어지는데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이 메인이 저의 핸드폰이 메인이 되어지고 이 교탁에 있는 컴퓨터가 서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이제 녹화하거나 주 메뉴가 지금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메뉴들이 없어가지고 조금 이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흥분이 있지만 잘 따라주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건 학생 이제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박건 학생도 우리 자기 학번하고 이름을 남겨주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화면을 PPT 화면으로 바꾸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8일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은 지난 5주차 워크숍은 천문 관측과 천문 촬영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말에 계속 비가 내리고 날씨가 흐린 관계로 여러분들이 천문 관측과 또 촬영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워크숍 기간을 한 주 더 연장하여서 4월 14일 수요일까지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봄이 주는 풍요로움과 또 밤하늘에 대한 상상력을 펼치고 또 여유를 닮아가는 넉넉한 대학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7교시, 8교시를 나누어서 각각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7교시에 행할 워크숍은 지난주 자신이 올린 워크숍 게시물에 바로 뒤에 있는 동료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5주차에 자신이 천문 관측에 대한 게시물이 17번인 학생이라고 하면 바로 뒤에 번인 19번 학생의 글을 읽고 이 19번 학생의 보고서에 잘된 점 한 가지 또 이 학생이 조금 보충을 하면 더 좋아질 점을 한 가지를 답글로 달아주는 것이 7교시 워크숍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일단 수업을 진도를 나가다가 일단 워크숍 진행할 때에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7교시의 워크숍, 그 다음에 8교시 워크숍이 각각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2021년 4월 8일 합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신문 기사는 엊그저께 4월 6일 날 신문 기사입니다. 이 신문 기사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6위에서 7위권에 이뤄가는 우주 강국이라고 신문 기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주의 강국이라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올 3월 달에 차세대 중형위성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신문 기사를 아마 접해 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10월 달에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세계에 한 15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있지만 자신의 발사체를 이용해서 인공위성을 우주에 띄워내는 나라는 5손가락 안에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미국이나 또 소련의 발사체에 인공위성만 실어서 날려보내는 것인데, 올해 10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 독자적인 로켓에 인공위성을 실어서 우주로 보낼 예정입니다. 물론 돈은 엄청 많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주 시대에 또한 경쟁의 우위를 점해 나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에 가감히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8월에는 달나라 탐사선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달 탐사선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또 지금까지 이루어진 성과만 보아도 우리나라는 10대 우주 강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에 보면 2021년 4월 7일 날 국민일보에 보면 우리나라의 우주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보면 하루 전날이 6일자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우주 강국이다라고 하고, 어제인 4월 7일에는 우리나라의 순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기사가 엇갈리게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신문 기사는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신문이 국민일보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6위, 7위의 우주 강국이라고 할 것을 만족스러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의 페르시아와 중국 다음으로 역량이 뛰어난 천문 강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위였던 나라가 6위로 내려앉았으니까 이것은 오히려 퇴보한 것이다. 우주 개발에 더 많은 예산과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의 시작이었던 이성계 때에는 벌써 이 하늘에 별자리를 돌에 새긴 석갑 천문도가 존재하였습니다. 또 초기의 4대 왕인 세종대왕은 간의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간이라는 것은 세종대왕 능이 여주에 있는데, 여주에 세종대왕 능에 가면 이 간이가 모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간이가 뭐냐면 천문을 관측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 사진이 이제 간이의 모습인데, 이 간이를 통하여서 이 별의 위치며 또 우주 시계이며 또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처럼 뛰어난 기계를, 천문 과학을, 우주 강국이었던 조선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힘으로 로켓을 띄우고 또 탐사선을 보내오는 그런 날이 우리 앞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 주간 신문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각 신문의 기사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서로 모순이 되어지거나 충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로 이런 기사가 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파악하고 헤아릴 수 있었으면. 토머스 쿤은 우리에게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로 익숙한 학자입니다. 그는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되어 널리 쓰이게 된 개념으로 어느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는 또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나의 패러다임이 나타나면 이에 따른 갖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 탐구 활동을 하여 일정한 성과가 누적되다 보면 기존의 패러다임을 차츰 부정하게 되어지고 경쟁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학기 수업을 통해 비논리적이고 무조건적인 비판을 버리고 논리적 사고를 통해 합리적 비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교양인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사고 방식과 방법보다 더 좋은 논리와 이론적 근거로 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머스 쿤은 그에 져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인류의 사고와 논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 발달해 나아가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첫 단계로는 전 과학의 시기로서 일반적으로 함의하는 패러다임이 출현하지 않는 시기, 아직 미성숙한 시기를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상 과학의 시기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립됨에 따라 공통된 이론적 기반이나 방법론이 받아들여지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위기의 시기입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이상 현상이 점점 많이 보고됨에 따라 정상 과학에 대한 불신이 나타나는 단계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질 여지를 주는 시기입니다. 네 번째는 과학혁명의 시기입니다. 이러한 위기 끝에 기존의 패러다임을 대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립되는 단계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용 모델은 다음과 같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변화와 성장은 단지 계속 지식을 쌓아가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장과 혁신은 기존의 정상 과학의 성과를 무너뜨리는 때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 패러다임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그 다음 패러다임에서 쉽게 설명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쿤은 새 패러다임이 과거의 패러다임보다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으며 성장과 진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혁신과 성장, 진보가 지속적으로, 단기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6장 이유의 신뢰성을 포함해 이유가 받아들일 만한지를 평가하기입니다. 6.1 받아들일 만한지의 물음과 맥락. 교재 109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어떤 관점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이유를 제시할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자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즉 그것이 좋은 논증인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여부를 정하려고 한다면 논증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올바른 물음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물음은
4장에서 살펴보았던 질문들이며 논증을 철저하게 평가하고자 한다면 이런 물음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0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에 있는 교과서의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부모가 될 사람들은 대부분 아들을 선호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식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여자보다 남자 인구가 결국에는 훨씬 많아질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식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논증이 있을 때에 이 논증을 간단히 평가해보고 결론에 동의하는지 그 여부와 왜 그렇게 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논증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물어야 합니다. 첫째로 이유는 받아들일 만한가 참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유가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또 다른 관련 고려사항은 있을 수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논증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예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 1은 장래 부모가 될 사람은 대부분 아들을 선호한다 입니다. 그 이유 1은 따라서 사람들이 자식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여자보다 남자 인구가 결국에는 훨씬 많아질 것이다. R2 이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C2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식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장래 부모가 될 사람들은 대부분 아들을 선호한다가 참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는 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참이 되어진다라면 이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의 지도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 여성이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나라에서는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이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계 자료나 관련 보고서를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식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도의 문제이지 절대적인 참과 거짓의 문제는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많다고 꼭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훨씬 많게 되어진다라면 문제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회는 그런 불균형을 해결하는 사회가 있으며 오랜 시간을 두고 남자가 많이 생기는 사회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을 사회가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금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재 113페이지 첫째 번째 르줄에 보면 6.2 주장들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논증을 할 때에 아주 여러 가지 종류의 주장을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장의 종류가 다르면 평가하는 방식도 달라야 하고 따라서 어떤 종류의 주장인지를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전공하고 그다음에 자기 이름 좀 소개 좀 부탁합니다. 저는 그 경찰학부 조용현이라고 합니다. 네, 조윤 학생은 어떤 학생의 게시물을 맡았나요? 저는 제 뒷번호 그 이석주 학생의 게시물을 맡았습니다. 네, 우리 그 글로벌 호텔 학과 전공인 이석주 학생의 게시물을 맡았네요. 우리 이석주 학생의 보고서를 보고 이거 참 칭찬할 만하고 본받을 만하다라고 싶은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 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달의 크기나 부피 그런 거를 몰랐던 부분까지 알게 해준 것 같아서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기초조사를 달을 선택을 했는데 달에 대한 상세함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내용까지 담아 있어서 그 달에 대한 이해도와 또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갖게 해주는 그런 좀 조사가 인상 깊었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석주 학생이 조금 이 보고서에서 이런 점을 더 추가하거나 또 고려하면 더 좋은 보고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점은 어떤 점일까요? 이 보고서를 보고는 아직 그렇게 아쉬운 점은 없었던 그래도 굳이 꼽는다면? 어, 제가 그 검색을 했을 때 나왔던 부분이 이석주 학생이 쓴 보고서랑 약간 유사한 게 많아서 좀 더 다른 정보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네, 이게 이제 어떤 원 소스를 이제 좀 석주만 학생만의 어떤 유니크한 그런 보고서가 되려고 하면 조금 더 이제 다른 자료들도 하면 좀 더 이렇게 폭이 다양한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보고서가 되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석주 학생은 지금 이 묘은 학생 이야기한 것을 참고로 해서 조금 더 첨부를 하면 훨씬 더 좋은 보고서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조영현 학생한테 박수 하겠습니다. 조영현 학생 수고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신희연 학생 우리 마이크 좀 열어주시겠어요? 네, 네, 신희연 학생 자기 전공하고 소개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영상학부 신의연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디자인 영상학부의 신희연 학생이 오늘 발표하도록 할 텐데, 우리 신희연 학생은 동료평가 누구를 이렇게 담당하게 되었지요? 저는 박우 학우님의 자료를 보았습니다. 박건? 박건, 박건 경상학부의 박건 학생의 이 보고서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혹시 박건 학생의 보고서 중에서 좀 칭찬해 줄 만하거나 또 이렇게 좀 본받을 만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점일까요? 그 자료를 통해가지고 달에 대해 자세하고 전문적인 정보들이 잘 담겨 있어가지고
좋았지만 그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 황도면이나 표면 중력, 다이나모 등등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이 풀이 없이 기재되어 있어가지고 읽는데 불편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아, 네. 이 발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이런 보고서가 있는 것은 좋았는데, 이게 전문적으로 이게 용어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좀 알기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었다라고 지금 신유현 학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박건 학생이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첨가를 하면 우리 동료 학생들이 이 보고서를 읽는데 좀 더 수월하고 또 어떤 의미를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이해를 가질 것 같습니다. 우리 박건 학생이 우리 동료평가를 하는 우리 신현 학생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듣고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동료평가를 통하여서 부족한 부분들 또